지난 시간에 처처 불상까지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사불공. 처처가 장소였죠. 그래서 그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 있건 내가 있는 곳에서 마주하는 모든 대상들은 부처다. 왜? 공적영지의 작용이니까. 나의 공적영지의 작용으로 색깔, 소리, 냄새, 맛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부처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 유추돼야 됩니다. 사사불공까지. 뭐냐? 대하는 모든 존재가 부처라면, 내 부모님이 부처고 내 가족이 부처라면, 대하는 그 부처님을 대하는 모든 작용을 불공이라고 대표합니다. 즉 그럼 내가 그 대상을 상대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부처님 받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눈앞에 대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가진 거를 부처님께 바치는, 좋은 것들을 부처님께 바치는 걸 불공 그러죠. 그래서 이 불공이라는 건 꼭 그런 바친다는 의미만을 넘어서서 즉 부처님을 대하는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불공이어야 된다. 부처님을 대상으로 한 행위여야 된다. 이거. 그래서 사사 한번 볼까요? 일사자 궁금하셨죠? 저도 평생 궁금했습니다. 쓰긴 쓰는데 왜 저게 일일까? 근데 보면 이 일사자나 일사자, 역사사자, 뭐 관리할 때 이 리자, 사자 다 각골문 가서 보면요 다 하나예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조금씩 서로 변형되면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 일한다. 역사, 역사를 쓴다. 역사를 기록한다죠. 사관들을 말해요. 사관들. 원래는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 기록한다. 관리. 다 이게 하나였어요. 예전에 되게 중요한 일이 각골문에 글자 새기는 거죠. 그럼 그 글자의 내용은 뭐예요? 역사가. 내용을 가지고 역사가 되고 새기는 것 자체로 보면 일이죠. 그러니까 옛날 공무원들이 하던 거예요. 새기고 하는 거. 뭐 제사 지낼 때마다 점을 칠 때마다 다 그걸 기록해 남기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다. 뭔 일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강의 좀 들으셨으면 요거는 잡아내셔야죠. 뭐죠? 이 삼지창은 손이요. 손. 자, 손하고 분리하세요. 뭘 들고 있는 거죠, 지금? 손으로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걸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손으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 글자 새기는 도구예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지금 뭔가 좀 장식이 된 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생긴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장식이 좀 달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이걸 잡고 있는 이 모습이 역사사자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가 지금 펜을 잡고 글을 쓰고 있는. 그럼 이게 기록이 그대로 역사가 되고 요 기록하는 행위들이 관리들이 하는 행위들이죠. 그래서 관리니 일이니 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장식이 달린 펜을 가지고 글자를 새기는 도구를 가지고 글자를 새기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항상 글자는 변형되죠. 의미가 나중에 추가돼요. 그런데 역사사자만 해도요. 자, 이런 도구를 가지고 역사책을 쓴다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죠? 중, 역사라 모름지기 중을 잡고 써야 된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중도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역사를 대표하는 말이 뭐죠? 공자님이 쓰신 역사서 춘추. 왜 춘추일까요? 이것도 대립해 보면 봄에는 온화지기, 상을 줘요. 만물을 살려주는 기운입니다. 추는요, 쑥살지기. 쭉정이는 쳐내고 알곡만 남기는 기운이 있어요. 살벌한 기운. 온화하게 잘한 건 칭찬해주고 잘못한 건 준엄하게 꾸짖는. 그게 중에 딱 맞아야 된다. 왜 또 춘추냐? 살려주고 뭐죠? 엄벌하고 심판하고 이래서 춘추인데요. 동시에 춘추는 낮과 밤의 길이가 딱 같은 춘분추분을 상징합니다. 중도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딱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릴 건 살리고 벌할 건 벌해야 돼. 이게 춘추사관입니다. 요게 이제 또 이 춘추사관이 주변 동이족 같은 우리 민족 같은 주변 부족들을 무시했다고 해서 막 그죠?
이 사대주의 사관을 비판하는 분들이 신채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춘추 사관을 막 비방하는데 어느 한 면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춘추 사관 자체는 양심에 입각해서 준엄한 인간의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사자랑도 통합니다. 중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럼 여기도 똑같겠죠. 사자도 중을 잘 잡고 일을 해야겠죠. 이런 의미까지 나중에 더 추가됩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뭔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이제 원래 한자는 이런 뜻이지만 뭔가 그 글자를 새기는 일이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육군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이 장소를 말하는 거고요. 불상은 사는 뭐예요? 내가 이 육군을 다루는 행위들은 다 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경계들이 다 사실은 부처예요. 그 경계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일 처리할지 그거는 항상 불공이라고 알고 처리해라. 불공 드린다고 생각하고 해라. 즉 부처님 앞에서 얼마나 깨어 있고 얼마나 그러면 그 올바른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처리하겠어요. 부처님을 상대하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해라. 그래서 불은 지난 시간 했지만 자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범부 중생을 초월해서 천지팔도 사막 육바라밀이 기본값이 돼버린 존재. 늘 깨어있고 늘 지혜롭고 늘 자비롭고 늘 공정하며 늘 성실한 그런 경지. 육바라밀의 경지, 사막의 경지. 그래서 항상 어리석지 않고 탐진치에서 어리석음이 없고 지혜롭고 선정, 항상 그 분노, 진의 마음이 없고 항상 고요하며 선정의 마음이며 탐욕을 항상 계율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탐진치의 반대되는 계정해의 존재를 지금 이 범부 중생을 벗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받았고요. 공은요, 공도 쉽습니다. 자, 사람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뭘까요? 뭔지 모르지만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손이 있죠. 전서 보시면 대충 윤곽 잡히죠. 자, 뭐죠? 네, 어떤 사람한테 두 손으로 물건을 공손하게 받들어 가지고 이렇게 받치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 하면, 요 한쪽만 하면요. 이게 함께 공자예요. 왜 함께 공자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두 손을 모아야 되니까. 이게 함께예요. 함께. 요 두 손이 함께 물건을 받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한 손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함께공. 두 손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손을 모아야 되는 문제예요. 꼭 내 두 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이 모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공자가 됐고요. 이 경우는 지금 받칠 공자입니다. 두 손으로 물건을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누군가한테 바치는 모습. 이게 어떻게 됐냐? 물건이죠. 물건인데 보세요. 어떻게 지금의 공자가 됐냐? 손이죠. 요게 나중에 이어져 버려요. 이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 손을 모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지금 함께 공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군을 써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일이고 그 일은 그 대상이 있겠죠. 대상은 사실은 공적경제의 작용이니까 부처고 그 대상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사실은 공적경제의 작용대로 사막으로 일 처리해라 이겁니다. 그게 불공이에요. 불공이 별게 아니라 뭘 자꾸 바쳐야 되나? 그 모두를 사실은 이론상의 은혜로 보고 이론상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경계를 대한다고 보고 그 대하는 경계도 사실 이론상의 변형된 모습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갚는 행위가 결국은 사막이고요. 보은의 행위가 사막이고요. 항상 정신수양 깨어서 사리연구,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간해서 작업치사, 선이면 하고 악이면 하지 마는 거. 이게 온전한 불공이고 보은이죠. 여기까지 하나 하고요.